네, 안녕하세요. 터미네이터 TV입니다. 자, 이란 전쟁이 조금 더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많이 오르고 금도 한 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좀 내리고 주식도 내리고 좀 아시아 위주로 주식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미국이 너무 깡패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군사적으로 이렇게 깡패 같은 행동을 하는 거는 맞고, 하지만 그 이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렇게 깡패 같은 짓을 하지 않으면 중국한테 아주 큰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명실상부 AI 시대로 들어가는 그런 과도기적 상태에 있습니다. AI 시대는 일론 머스크가 자주 얘기했는데요. 그 전력이 그 AI 시대의 핵심 키가 될 것이다. 기술은 뭐 상향평준화가 될 수 있는데 그 전력이 병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전력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참 일론 머스크 말을 잘 듣죠. 그래서 전기차도 이제 팔로우업하고 로켓도 최근에 그 회수용 로켓 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습니다. 해수면에 이렇게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태양광도 미친 듯이 깔아놔가지고 또 원전도 어마어마하게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만 하더라도 이제 전기 생산량 차이가 미국의 한 2.3배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2030년쯤 되면은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전력 차이로 인한 이제 경제 우위가 이제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전에 승부를 봐야 합니다.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해서 AI를 비롯한 그 경제 속도를 늦추거나 정권 붕괴를 이제 간접적으로 노리거나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미국이 AI의 패권을 일찍 잡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의 이상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면은 미국은 그 패권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 로봇을 통해서 이제 보편적 고소득 시대를 연다고 했죠. 그 보편적 고소득 시대에 이제 종을 울리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은 더 힘들게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부터 로봇가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공장들을 다 AI 그 옵티머스 로봇이 만약에 대체하고 그 미친 듯한 생산량으로 이제 세계 경제를 압도적으로 휘어잡으면 아마 미국이 다시 패권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 비슷한 속도로 가다가 중국에 따라잡힐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도 일론 머스크는 이제 우주로 로켓을 쏴서 거기다가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서 전기도 이제 아무런 저항 없이, 공기 저항도 받지 않고 기상에 의한 이런 변동도 없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수급받아서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들을 이용해서 또 안전하게,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그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땅에는 물리적인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나 로봇이 스스로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야심을 품고 있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된다면은 미국 경제가 중국보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미국이 중국에게 우위를 이제 내주지는 않을 것 같은 흐름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먼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방법이 가장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중국 자체를 이제 압박하기에는 두 나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또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미국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 석유의 그 근원지니까 값싼 석유를 중국에게 많이 공급했던 그런 나라들인데,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50% 이상의 그 수출을 이제 석유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18년도부터 트럼프 1기 때 이제 제재를 받아서 이란이 이제 어마어마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맞기 시작했었는데,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의 리알화가 원달러당 4만 리알에서 지금 막 160만 리알까지, 그러면 얼마 정도지? 한 40배 이상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맞고 있습니다. 거의 인플레이션율이 한 50%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완전 거지가 되고, 금이나 이제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가치를 저장해둔 사람들은 좀 살아남은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남을지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개인도 그 어떻게 우리 돈을 지킬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이
이제 우세를 점하면서 미국의 군사 패권을 향한 그런 움직임들이 더 세지면은 우리나라 경제에는 더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미국이 만약에 원하는 대로 돼가지고 이제 금리 인하도 하고 그래서 막 경제 골디락스가 온다 하면은 우리나라 수출도 좀 더 잘 될 것이고 또 달러가 싸지면은 우리나라에게 유동성이 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경제 호황을 더 막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근데 지금으로 보면은 좀 그건 먼 일인 것 같고요. 일단은 계속 위기가 악화될 것 같으니까 일단 자산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경제 호황기가 오길 좀 기다리면서 우리는 가치 저장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쟁이 날 때 아직도 위험자산이라고 좀 떨어지긴 하는데요. 과거에 비하면은 떨어지는 퍼센트가 아주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이제 매수세를 받쳐줘서 그런 걸까요? 어쨌든 이 점도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